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수호씨가 좀 굉장히 첫 번째로 전달드렸던 소식 중에 하나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전반적인 사항,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광고계에서의 위상이 어마무시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임영웅과 함께한 많은 광고주들은요,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들이 상상했었던 그 이상의 결과를 임영웅님 덕분에 이루어내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모델로서의 파워는요, 비교 불가죠. 비교 불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광고계에 굉장히 많이 번져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이유가 사실 최근에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가 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단독 예능 방송이죠. My Little Hero. 숫자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큰 여운을 남긴 방송가에서도 KBS 입장에서 절대 손해볼 일 없는 엄청난 어마무시한 결과를 남긴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My Little Hero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My Little Hero에 과연 몇 개의 광고가 송출이 됐을까요? 총 5편의 광고 개수를 모조리 합하면요, 개수별로 제가 볼 때는 못해도 6, 70개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많은 브랜드에서 광고를 했고 송출된 광고 개수를 세보기만 해도 이렇게 많은 광고주들이 몰렸는데, 자, 이런 음료 광고, 노담 사피엔스, 그리고 각종 임영웅님을 잘 알고 있는 광고주들, 심지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임영웅님의 My Little Hero에 이렇게 광고를 삽입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맥주 광고가 많았고요. 비타오백도 있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주택금융공사도 있었고요. 거기에 노담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공익 광고 개념의 광고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결국 임영웅이란 가수의 실질적 광고 파워가 너무나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가 결정됐을 때 광고 단가가 막 억대가 있었죠. 유출된 자료를 보면 억대의 광고들이 질비했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기 때문에 뉴스 검색을 해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영웅의 샴푸로 유명세를 탄 TS 트릴리온 경영권 매각. 아, 소씨, 이거 소씨가 최근에 전달해줬던 임영웅님 덕분에 이 TS 샴푸 장기영 대표님이 무려 300억 원의 지분을 판매했다. 잘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지금도 임영웅님은 TS 트릴리온의 TS 샴푸 광고 모델이거든요. 근데 기사를 볼게요. 가수 임영웅의 샴푸로 유명한 TS 트릴리온이 재무구조 악화로 경영난을 겪다가 결국 매각 수순을 밟는다. 이 회사는 제품 홍보에 손흥민, 임영웅 등 유명인을 모델로 기용하여 주목받았다. 그러나 주력 판매 채널이었던 홈쇼핑의 높은 판매 수수료와 광고 선전비 부담으로 비용 지출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호씨? 자, 잘 보셔야 됩니다. 26일 금융감독원 정자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TS 트릴리온의 장기영 대표님,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장기영 대표님이 경영권과 보유 주식 중 일부인 4천만 주를 총 30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했다. 주당 750원이다. 양수인은 NW 투자 파트너스 1700만 주, 에이스 파트너스 1360만 주 등등 4개 법인 회사가 나눠 가졌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이 TS 트릴리온의 최대 주주는요,
제휴홀딩스라는 곳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이 제휴홀딩스라는 이 법인업체는요. 지난 4월달 고작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된 소규모 법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곳이 이렇게 3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주식을 매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이 TS 트릴리온의 장기영 대표님이 이 경영권과 주식을 팔아 치우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도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 덕분에 이렇게 많은 판매량을 올렸고 GS 홈쇼핑 최고 판매량 신기록도 세웠었는데 그래도 임영웅님이 아직 모델로 있는데 또 장기영 대표님이 저렇게 떠나는 건 좀 아쉽다. 그런 말씀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자, 이 장기영 대표님은 2020년도에도요, 향후 성장 계획 발표를 하면서 끊임없이 회사가 잘 이끌어져 나갈 수 있도록 대표로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G드래곤, 정말 유명한 탑스타들을 이렇게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하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적자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원픽하면서 이 장기영 대표님의 판단력에 적중하며 이 TS 샴푸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중국, 대만, 베트남, 지금 동남아 등지까지 이 TS 트릴리온, TS 샴푸가 다양한 장르로서 번져나가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표님이었던 장기영 대표님, 심지어 건행 인사까지 하면서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에게 진심을 고백했던 이 장기영 대표님이 주식을 매각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 보세요. TS 트릴리온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 적자로 돌아서며 2년 연속 2020년도부터 실적 부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2년 연속 76억 원, 58억 원 각각 영업 손실을 내며 적자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어나게 된 광고 선전비와 홈쇼핑 등 판매 채널의 높은 판매 수수료가 수익성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2021년부터 손흥민, G드래곤, 임영웅 등 빅 모델들을 잇따라 기용하면서 광고 선전비를 크게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각각 2021년도에 107억 원, 2022년도에는 116억 원의 규모를 광고 선전비로 집행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홈쇼핑과 온라인 등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하면서 판매 수수료와 판매 관리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홈쇼핑은 판매의 30-40%의 수익금을 수수료로 받고 있지만 쇼 호스트 비용과 판촉비를 더하게 되면 수수료는 실제 벌어들인 매출의 50%를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지난해 TS 트릴리온은 판매 관리비로만 314억 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이 TS 트릴리온이 판매한 전체 매출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가 이미 지출금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까지 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많은 것이 얽히고 설키며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결국 수익성은 악화됐지만 지난해 광고 계약을 맺은 가수 임영웅으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만큼은 상당했다라고 말을 해요. 주력 제품인 TS 샴푸가 임영웅 샴푸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타며 홈쇼핑, 온라인 등 판매 차원에서 기록적인 완판 행진을 기록하기도 했으며 매출 자체가 2021년 499억 원에서 2022년 629억 원으로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이 TS 트릴리온의 이 부채 비율은요, 288%입니다. 288%.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진짜 기가 막혀서 나온 헛웃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도 파주에 있는 토지와 건물까지도 260억 원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부지까지 매각해서 288%라는 말도 안 되는, 이게 사실 언제 부도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부채 비율이거든요.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는 부동산까지 판매하겠다. 자,
자, 그럼 여기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어찌됐건 499억 원에서 629억 원이면 그래도 한 80억 정도는 뭐 얼마쯤 될까요? 500억이라고 따지면 한 130억 정도 되네요. 130억 원의 흑자가 난 거 아니냐? 근데 여기 보이시죠? 작년에 629억 원으로 급증했지만 판매 관리비로만 314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연속으로 2년 동안 76억 원, 58억 원 이미 간단하게 계산해도 13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럼 130억 원의 빚에다가 314억 지출액만 더해도 이게 얼마죠? 대략 440억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TS 트릴리온은 부채 비율이 여전히 지난 1분기 기준 288%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단순한 계산입니다. 300억 원의 경영권까지 넘기게 된 이 장기영 대표님 입장에서 볼 때 글쎄요. 만약 엄청나게 흑자가 남으면 지분 팔고 싶겠습니까? 잘 나가는 회사면요. 300억 원이 아니라 3천억에도 팔 수 있는 거예요. 회사의 대표라면 그 정도의 득과 실 정도는 계산할 겁니다. 300억, 물론 큰 돈입니다. 물론 큰 돈이지만 이 300억에 회사 전체를 매각한 게 아니에요. 300억을 매각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분 판매를 통해서 결국 이 장기영 대표님은 자신의 경영권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유 주식 중 일부라고 적혀져 있지만 결국 최대 주주의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자, 최대 주주의 자리를 내놓을 정도로 회사의 지분을 판매한다라는 건요. 이거 거의 회사가 망했을 때 이렇게 팔게 되는 경우 또는 회사가 너무 잘 나가게 될 때 팔게 되는 경우 잘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회사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식을 판매하게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작년 한 해에 반짝 빛났었던 수익이라고 보여지는, 왜 반짝이라고 표현하냐면 2년 동안 적자였는데 작년 한 번 매출이 급등했을 뿐입니다. 최소 이게 적자를 봤었던 2년을 메꾸고 1년 더 최소 임영웅님이 모델로 기용되고 난 뒤 3년 정도 지나서 안정권에 됐을 때 주식을 매각했다면 300억이 아니라 2배, 3배도 팔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장기영 대표님이 300억 원의 주식을 다 팔았다라고 생각을 혹시라도 하시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2년, 3년 최소 임영웅님이 광고 모델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회사를 키우고 샴푸를 많이 팔아서 저 같으면 더 비싼 금액에 팔고 싹 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기사의 이야기가 팩트가 맞다면 결국 장기영 대표님은 이 288%를 기록했었던 지난 1분기의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까지 매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까지 판매를 하면서 어떻게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샴푸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TS 트릴리온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와 있잖아요. 홈쇼핑 매출 완판 초대박 냈지만 수수료 부담이 수익성에 악화를 줬다. 100억 원을 팔아도 50억 원이 전부 다 지출 비용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50억 원에서 회사의 부채도 갚아야 하고요. 나아가서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요. 샴푸는 뭐 공짜로 만들어 준답니까? 샴푸도 제작하는 생산 비용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장기영 대표님이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임영웅님 덕분에 굉장히 많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 맞지만 실상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지금 임영웅님의 이 TS 샴푸 판매율이 높다 한들 여전히 TS 트릴리온 회사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잘 놓고 따지고 보면 왜 장기영 대표님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마 현명한 영웅시대 분들이라면
충분히 느낌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TS 트릴리온 샴푸의 판매량은 엄청난 호조를 기록했어요. 실제로 어제 올라온 기사 중에 TS에서 이제는 애견인들, 반려동물을 위한 샴푸도 개발이 됐습니다. 쭉 보면은 실제로 장기영 대표님이 실제 반려견 포메라니안을 키우면서 연약한 강아지의 피부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강아지를 위한 샴푸까지 개발이 됐어요. TS 트릴리온은 실제로 장기영 대표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좋은 소재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원료들을 가지고 생산을 하다 보니 생산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고 시간이 걸린다.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 좋은 제품과 좋은 가격, 좋은 일에 앞장서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이래 꾸준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이념과 맞다라고 생각한 가수 임영웅님을 전속 모델로 발탁한 이유도 여기에 속해져 있는 거죠. 이런 장기영 대표님이 저렇게 주식을 매각할 정도라는 건 회사의 상태와 존폐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제가 최근에 전달해 드렸었던 CJ ENM 있죠? CJ ENM도 임영웅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CJ ENM 쉽지 않습니다. 지금 또 악재가 겹쳐서 스튜디오 드래곤 대표까지 사퇴를 하게 돼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CJ ENM과 함께 각종 컨텐츠를 제작하는 컨텐츠 제작사거든요. 근데 이곳의 대표도 이렇게 비리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더불어서 최근 적자를 봐서 유상증자 1조 원까지 CJ조차 흔들흔들합니다. 지금 각종 기업들은요. 흔들흔들한 상태예요. 그만큼 국가 경제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광고 파워만이 광고주들에게는 유일한 돌파구라는 것이죠. 이만큼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영 대표님에 대한 혹시 모를 오해가 있다면 저 기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나.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제가 누구보다도 빠르게 꼬집지 않았을까요? 임영웅님과 함께하고 있는 TS 트릴리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나아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 파워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게 조심하시고 특히나 건강과 행복 잘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런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을 증명시켜주는 기사들이 여전히 많이 쏟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자, 사랑해요 내 아버지, 바로 임영웅님이 불렀던 아버지 뮤직비디오 영상이 1,400만 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해요 내 아버지라는 가사가 담긴 아버지 노래는요, 지난해 8월 9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된 이후 바로 6월 26일 어제 날짜로 1,400만 조회수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규 앨범이 발매된 지가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더블 싱글 앨범,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 등 여러 노래들이 새롭게 출시가 됐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정규 앨범을 기다리는 건 이렇게 다채로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여러 장르의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전방위로 가요계와 음원계, 나아가서는 이 뮤직비디오 내까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임영웅님의 음악 파워가 증명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사가 또 눈에 들어와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K-발라드. 자, 뭐라고 또 이번엔 얘기를 했느냐? 리메이크의 흐름을 탄 K-발라드, 구구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신곡 발라드는 위기에 처해 있다? 무슨 말일까요? 쭉 내려보니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던 K-발라드, 일명 한국 발라드의 시장이요, 리메이크 곡이나 장르의 전환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K-팝 음악의 주 소비층인 10대에서 30대가 발라드보다는 아이돌 노래를 더 중요시하는 데다가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위기를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여기 보면 가수 테이 씨가 같은 백에 사랑은 향기고를 남기고 등 2000년대 초반을 휘어잡았던 이 가수 테이 씨가 지난해 9월 버즈의 모놀로그를 리메이크한 뒤 올해까지 사랑해도 될까요?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등 또는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등의 리메이크 발라드 곡이 연이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서는 트로트와 아이돌 시장에 대비하여 발라드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보면은 요즘 트로트하고 아이돌이 워낙 판을 치다 보니 발라드의 영향력이 약하다. 근데 여기서 딱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이 리메이크한 사랑은 늘 도망가. 근데 이 기사도 완벽하진 않아요. 발라드 리메이크 열풍은 신곡 발라드 열세에서 비롯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도 아이돌들이 순위권을 차지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여전히 강조하는 부분이죠. 순위에 진입한 4곡의 발라드 곡 중에서도 신곡 발라드는 헤어지자 말해요가 전부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를 들어보지 못한 걸까요? 신곡 모래알갱이의 장르가 혹시나 트로트로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한번 그래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론에 들어와서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를 이렇게 탁 곡 검색을 해보면요. 이거 딱 보이시죠? 장르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냥 20000% 발라드라고 떡하니 적혀져 있습니다. 아니, 떡하니 발라드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최대 음원 사이트인 멜론에 발라드라고 떡하니 적혀져 있는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가 얼마나 음원 차트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줘 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순위권에 들어가 있는 발라드 곡 중에 신곡 발라드가 없다? 모르겠습니다. 언론사들의 어떠한 횡패인지 아니면 이들의 인식이 아직 개선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K발라드가 사장되고 있다면요. 이것을 깨부수고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들입니다. 모래알갱이 뿌린가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도 진작에 무슨 장르였을까요? 이게 팝 장르였을까요? 자, 다시 만날 수 있을까도 발라드 장르였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1집 정규 앨범에도 얼마나 많은 발라드 장르가 있으며 최근에 발매됐었던 폴라로이드는 또 어떨까요? 자, 폴라로이드하고 런던무이는 심지어 락, 메탈 장르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장르를 하고 있는 임영웅님이 신곡 모래알갱이를 발매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K발라드의 위기? 이해되지 않는 인식이 아닌가. 심지어 이런 기사도 올라왔어요. 차트 진입 및 순위 및 차트인 점유율, 순위가 나눠졌는데 6월 26일 차트 진입 횟수, 멜론, 진입, 플로, 바이브, 스포티파이, 벅스. 자, 모든 음원 사이트, 심지어 해외 음원 사이트인 스포티파이까지 합산해서 낸 차트 점유율 순위가 아이브, 뉴진스, 르세라핌, 아이들, 에스파, 저 언론 기사에서 말했던 수많은 걸그룹 아이돌들이 다 후순위로 밀릴 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차트인 점유율이 압도적인 1등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대목을 쏠랑 빼먹고 저런 기사를 쓰는 건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방송가에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은 음악성을 외면하는 걸까요? 진실은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나중에 뒤늦게 그 창피함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저는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트 순위에 따른 차트 점유율에서도요. 보이세요? 차트 점유율에서도 임영웅님은 탑3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탑3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브, 뉴진스, 르세라핌, 아이들. 자,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대표하는 걸그룹들과 유일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가수가 임영웅님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참 언론사들에서는 그 누구도 발라드의 생태계를 이끌어 나간다 라는 그런 기사 한 줄을 적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였다면 진작에 적어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흐름, 임영웅님의 다음 2집 앨범의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나뉘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대다수의 노래들이 트로트곡 없이 발라드와 댄스로 나오게 된다면 어디 그때도 임영웅님의 노래를 그렇게 트로트 가수의 노래로 치부할 것인지 우리가 정말 면밀히 눈여겨 봐야 되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최근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히어로 데이 생일 라이브가 방송이 됐었죠. 이 영상의 조회수가 58만 회를 넘어섰고요. 이 당시 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생일 축하를 위해서 라이브에 참여해주신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참여자 숫자가 6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임영웅님의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성적부터 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 라이브 파워가 이 정도로 막강했을까요? 처음부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영웅님의 첫 유튜브 라이브는요, 18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 4년 전 2018년도 이 30분짜리 라이브 영상입니다. 놀랍죠? 대다수 임영웅님의 유튜브 조회수는 58만, 69만, 126만, 105만, 116만인데 유일하게 이 4년 전 영상만이 18만 회라는 비교적 낮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못 보셨다는 얘기예요. 이 영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임영웅님이 깜짝 놀랄 라이브 방송을 이 당시 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때 곁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신정훈 대표님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심지어 신정훈 대표님은 임영웅님과 함께 롱패딩을 입고서 이 근처의 앵글까지 카메라 각도를 어떻게 잡을지까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고 라이브를 막 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역할일까요? 바로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은 이렇게 대표님과 소속사 가수가 아니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료처럼 눈에 보여집니다. 어느 소속사의 대표가 이런 야외에서 일정이 있을 때 함께하고 있을까요? 이때 임영웅님이 이야기할 때 입에서 입김이 막 나오거든요.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 때 영하권 날씨 속에서 울산에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 행사였어요. 이때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임영웅님은 이 당시 때 라이브를 틀자마자 아무도 안 들어온 줄 알고 채팅에 아무 말도 안 올라오는데? 라고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중에는 15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라고 헤헤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린다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6만 명에 육박하는 임영웅님이 라이브 켰다 하면은 6만 명씩 들어오잖아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때의 시절이 불과 4년 전입니다. 정확하게는 5년 정도 돼가고 있어요. 채팅창 하나하나 읽으면서 계속하여 팬분들과 소통하고 여러분들과 이 좋은 마지막 2018년도 마무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가슴이 뭉클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곁에 있었던 바로 신정훈 대표님의 모습도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신정훈 대표님 역시 채팅창을 일일이 보면서 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 지금만큼의 숫자는 아니지만 이 당시 때 제가 볼 땐 한 100분 정도 들어오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함께 확인하고 있는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어느 소속사의 대표가 이렇게 일일이 유튜브 라이브 채팅방을 읽어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라이브 방송이 진행될 때 임영웅님이 이러한 말을 해요. 울산 광역시 시민분들과 지금 라이브에 참여하신 영웅시대 분들, 이 시간을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계속 비슷한 말을 반복하더라도 라이브가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이해해달라.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임영웅님의 능수능란한 라이브 때를 떠올려 보면 참 어색한 모습이죠.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슈퍼스타를 만들었다라는 게 이 영상에 생생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이 이제 2019년이 되면 몇 살이냐라고 물어보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아직 임영웅이는 20대입니다. 아직 임영웅 짱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라이브 방송 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폭죽이 터지죠. 폭죽만 터진 게 아니라 뭐 소원지라고 하나? 이렇게 소원을 담은 종이들을 한 번에 태우는 그런 이벤트도 하는데 임영웅님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저 당시 때 이 20대 청년의 임영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같은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임영웅님은 곁에 있는 신정훈 대표님을 소개하면서 대표님도 여기 옆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때 카메라를 촬영하던 최이사라고 불리운 여성분, 함께 있었던 소속사의 대표님인 신정훈 대표님, 그리고 소속사 가수인 임영웅, 이 사람들이서 만든 이 신화가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임영웅님 곁에 지금 수호천사님들 같은 수많은 영웅시대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영웅시대분들과 임영웅님이 함께 만들어낸 쾌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